오늘 제가 읽어드릴 논문은요,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이라는 임상 영양학 저널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를 투여를 했을 때 노인에게서요, 우울증 내지는 신체 활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에 어떻게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무작위 임상 연구거든요. 2013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연구예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60세에서 80세의 나이인 사람들 15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울한 증상을 어떻게 체크했느냐? CED-D 스케일이라는 우울증 증상 점수를 분석을 했고요. 16점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우울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계단 오르기, 옷 입기, 이런 일상생활, 그러니까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체 기능에 한 가지 이상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을 이제 포함을 시킨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체 기능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비타민 D가 낮은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혈중 25 하이드록시 D, 비타민 D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에 포함된 사람은 비타민 D가 15에서 70 차이인 사람, 겨울에 측정한 사람은 15에서 50인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비타민 D를 어떻게 섭취를 시켰느냐라는 것도 중요하겠죠.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1년 동안, 굉장히 길죠. 매일 1200 IU의 비타민 D3를 섭취를 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약군에는 가짜 약을 투여를 한 거고요. 자, 여기 이제 compliance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쭉 보시면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또 약을 잘 안 먹은 사람을 결과에 포함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약을 80% 이상 섭취하지 않은 분은 탈락시켰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비타민 D를 섭취를 했는데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분들은 이 결과에 반영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를 투여를 하고 나서 6개월 뒤에 재검을 했더니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가 10 이상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비타민 D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탈락시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들을 쭉 보시면요. 일단 6개월간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 6개월 뒤에 혈중 비타민 D 수치를 봤더니 한 85 정도로 올랐더라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최초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40 정도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연구가 비타민 D 용량이 부족한 연구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림 1에 이 연구에 포함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최초에는 56,000명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연구가. 그런데 이제 우울하지 않은 사람, 이미 비타민 D를 많이 먹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우울증 약 먹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하고, 또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70 이상으로 처음부터 너무 높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배제를 하고, 반대로 또 비타민 D 수치가 15 이하로 너무 낮았던 사람들 다 배제를 했더니 비타민 D 투여군은 77명, 그리고 위약 투여군은 78명으로 해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과가 궁금하시죠? 네, 테이블 위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시면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왼쪽에 이렇게 쭉 쓰여 있는 이 지표들, 이 지표들이 비타민 D 투여군과 위약군에서 지표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지표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우울한 증상, 또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쭉 나열을 한 건데, 결론은 위약군하고 비타민 D 투여군의 우울한 증상이라든지 신체 기능이 제한되는 것이 개선되는 것,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른쪽에 P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P 값들이 다 0.05보다 높죠. 네, 이렇게 0.05보다 크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이런 확률은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그런 확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차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네, 모든 P값이 지금 다 0.05보다 크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지금 원래 논문 제목은 이제 우울증하고 신체 기능이었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뭐 불안 증상이라든지 또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봤거든요. 뭐 악력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했고 인지 기능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었나를 봤는데 그런 노인 건강 관련된 모든 척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모두 통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네,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 그림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증상들, 지표들을 그림으로 더 보기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A 그림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진한 선이 위약 투여군이고요. 흐린 선으로 나타낸 게 비타민 D 투여군이에요. 네, 이 A가 우울증 증상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냥 육안적으로 보기에도 짙은 선과 흐린 선, 그러니까 위약 투여군과 비타민 D 투여군의 우울증의 증상의 차이가 없어 보이죠? 네, 이 B를 보시면은 신체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 뭐 처음에부터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이 끝까지 별 차이가 없어 보이니까 위약 투여군과 비타민 D 투여에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다. 네, C, D는 혹시 비타민 D가 좀 그 중에서도 높았던 사람들 50 이상, 또 D는 비타민 D가 50 이하로 낮았던 사람에서 차이들을 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역시 통계적인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12개월 동안 뭐 비타민 D가 높았느냐 낮았느냐에 따라서도 비타민 D를 투여한 국과 위약 투여군의 어떤 신체 기능의 변화가 차이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이제 우울증이나 이런 신체 기능에는 비타민 D 투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 건데요. 이런 결과들을 이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디스커션에 보통 이제 디스커션에 이런 내용들을 쓰거든요. 자, 이 연구자들은요. 비타민 D 투여를 하고 나서 혈중 비타민 D는 잘 올라갔다. 네, 그런데 위약 투여군에 비해서 우울 증상이나 신체 활동이나 불안 증상, 또 인지력 이런 것들은 아무런 효과 차이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뭐 이런 연구 하나만 가지고 자기 연구 하나만 가지고 아무리 그 연구가 잘났어도 단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이 연구자들도 어떤 논문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50에서 65세, 이 연구하고는 대상자가 다르죠. 50에서 65세의 평균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가 한 40 정도 되는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폐경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9개월 동안 비타민 D를 하루 1000IU를 투여를 했더니 그때는 하체 근육 강도가 개선됐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본인들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최종적으로 포함된 연구자 수가 155명이었지 않습니까? 이 155명이면은 좀 적지 않느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여기 쓰여진 내용을 보시면 이 논문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비타민 D가 낮으면 우울증이나 신체 활동 저하에 과학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비하면은 여름에 비타민 D 수치가 15에서 70 사이인 사람들, 또 겨울에 비타민 D 수치가 15에서 50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비타민 D가 너무 낮은 느낌은 아니잖아요. 네. 뭐 좀 낮은 사람들이 포함이 됐긴 됐지만 너무 낮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비타민 D를 아예 좀 15 이하인 사람, 굉장히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사실 이 연구도 보시면은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짜 약을 먹는 거잖아요. 특히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년 동안이나
비타민 D 수치가 너무나 낮은 사람들에게 가짜 약을 투여를 한다. 네,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디자인하기가. 네, 그러니까 15 이하로 극단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포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극단적으로 15 이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15에서 70 사이 이런 정도까지가 아니라 한 30 이하인 정도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연구자들도 그 얘기를 여기다 하고 있어요. 네, 자기네들도 혹시 한 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연구 대상자들 중에 비타민 D 수치가 30 이하인 사람들만 모아서 따로 통계를 돌려봤다라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돌려봤는데도 의미는 없더라. 차이가 없더라라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30 이하인 사람으로 했더니 너무 대상자의 수가 적어들어서 의미가 없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도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졌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30 이하인 사람들만 대상으로 좀 대상자를 많이 한다고 하면 좀 바뀔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뭐 밑에까지 쭉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좀 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비타민 D를 하루에 1200 IU를 투여한 것이 너무 적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좀 더 비타민 D를 많이 먹었으면 좋아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D 투여를 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이미 다 85 정도가 됐다라는 거니까 지금 비타민 D는 100 이상 올라가게 투여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비타민 D의 용량 자체가 낮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비타민 D를 투여하는 것이 적어도 노인에서는 뭐 우울한 증상 혹은 신체 활동을 개선하는 데 큰 효과를 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자, 효과도 없는 논문이 이 꽤 좋은 이런 논문에 왜 실렸느냐? 네, 자주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섭취할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어느 질병에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도 그 연구자들 내지는 연구를 지원한 사람들에게는 경제학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영양 성분이나 영양제들 내지는 영양소들이 아주 대규모의 좋은 임상 시험들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작위 임상 연구를 했다라는 거니까 의미가 효과가 없어도 꽤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 연구에 속하는 대상자들에서는 그런 우울증 증상이나 신체 활동에 효과가 없다라는 거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비타민 D는 신체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는 거. 이건 변함이 없는 것이고요. 이 결과가 비타민 D를 먹지 말아라 하든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비타민 D가 효과가 없다고 뭐 영양제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울증 개선이나 노인에서 신체 활동을 개선하는 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후속 연구가 또 나오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식품 논문 읽어주는 남자 의식주남 이기호였습니다.